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었는데, 한두 번의 후회는 실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으로 사람의 운이 달라질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의 말 습관이 바뀌고 좋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면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결국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운명을 바꾸는 작은 말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이 달라졌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안 온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단 한마디의 말을 바꿨더니 10년 동안 멈춰있던 관계의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니까요. 외모를 바꾼 것도 아니고 나이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반쯤에서 한 여성이 했던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혼자가 편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애들도 지들 살기 바쁜데요. 이 말들이 뭐가 문제냐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하지만 혹시 이 말들 속에 숨어 있는 게 체념이 아니라 두려움은 아니었을까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순간들, 됐어요 라고 손살에 치면서 사실은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했던 순간들, 우리는 그걸 당당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건 문을 닫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바람도 들어올 수 없고 빛도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평생 배운 말투는 문을 여는 말이 아니라 문을 닫는 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닫힌 말이 만든 고독의 구조.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언어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통, 둘째는 표현, 그리고 셋째는 방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말은 사실 방어의 언어입니다. 괜찮아요는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뜻이고, 됐어요는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라는 뜻이며, 혼자가 편해요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말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예의처럼, 당연한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나이에 사랑 같은 건 없구나.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이 안 온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올 문이 닫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말 한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인생의 계절이 달라진 분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은정씨 72살. 은정씨는 평생 남에게 부담 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 혼자 할 수 있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은정씨는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전부 혼자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것만이 안전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은정씨는 습관처럼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생수 박스를 사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박스가 꽤 무거웠습니다.
손잡이가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남성 한 분이 잠깐 멈춰서더니 물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은정 씨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손에서 박스가 미끄러지면서 생수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병이 터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은정 씨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고 손이 떨렸어요. 그 남성이 재빨리 다가와 떨어진 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제가 차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어디 주차하셨어요? 이번에는 은정 씨의 입에서 평소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저 괜찮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정 씨는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남성은 웃으며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 어디예요? 차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저도 아까 공원 한 바퀴 돌고 장 보러 왔어요. 차에 짐을 실은 뒤 남성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마주치면 인사해요. 은정 씨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번에도 괜찮아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일도 없었을 거고 얼굴을 기억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사실은 수많은 관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건 아니었을까? 일주일 뒤 은정 씨는 같은 마트에서 그 남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성 쪽에서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번에 생수 들어드렸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물론이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혹시 오늘도 무거운 거 사셨어요? 제가 또 들어드릴까요? 이번에 은정 씨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 오늘 쌀도 샀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차까지 가는 길에 남성이 물었어요.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바로 앞 아파트요. 아, 그럼 저랑 같은 단지네요. 저는 몇 년 전에 혼자 살려고 이사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요. 뭐 익숙해지긴 했는데 가끔 말 상대가 그립긴 하더라고요. 은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저도 혼자 걷는 게 좀 심심하거든요. 예전에 은정 씨였다면 분명히 됐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좋아요. 저도 산책 좋아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정 씨는 느꼈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마음속 어딘가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공원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나 동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남성의 이름은 준호 씨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되었고 자녀들은 다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애들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저는 여기가 익숙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애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가끔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저는 제 공간이 있는 게 편해요. 어느 날 산책 중에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찻집이 있는데 거기 분위기가 참 좋거든요. 은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데이트인가? 나이 이른 애 무슨 데이트야? 하지만 금방 생각을 고쳤어요. 데이트든 뭐든 함께 차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나? 즐거운 데 가면 되는 거지. 좋아요. 어디예요? 그 찻집에서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 씨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마트에서 괜찮아요를 고집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라고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선미 씨 67살. 선미 씨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늘
선을 긋는 타입이었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세 마디가 선미 씨의 대표적인 말버릇이었어요. 젊었을 때 한 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그 이후로 선미 씨는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먼저 거리를 뒀습니다. 누가 다가오면 됐어요로 밀어냈고 누가 관심을 보이면 괜찮아요로 차단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선미 씨는 그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혼자가 제일 편해. 사람 만나면 피곤하기만 하잖아. 하지만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그래도 선미 씨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선미 씨는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산책이 하루 중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공원을 걷고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자주 보는 남성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는데 자주 뵙는 것 같아서요. 선미 씨는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한마디 더 건넸어요. 혹시 같이 걸으실래요? 혼자 걷는 것보다 둘이 걷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선미 씨는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하지만 그 순간 지난 1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평화, 그리고 그 속에서 가끔씩 찾아오는 쓸쓸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는 집의 정적, 밤에 잠들기 전 휴대폰을 보며 느끼는 허전함,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혼자 있는 거였나? 아니면 다치지 않으려고 혼자 있는 걸 선택한 거였나? 선미 씨는 말을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선미 씨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대답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남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걸을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써먹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이 산책하기 딱 좋은 때죠. 저는 김태수라고 해요. 여기 산지 1년쯤 됐어요. 저는 이선미예요. 저는 10년 넘게 여기 살았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만나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 다음에는 거의 매일. 태수 씨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조용히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가끔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예전에 선미 씨라면 분명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재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관계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밥 먹을 때 혼자보다는 둘이 먹는 게 더 맛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행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요즘 가까운 데라도 하루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혼자 가긴 심심해서요. 저도 혼자 다니긴 했는데 확실히 둘이 가는 게 더 재밌긴 하죠. 그럼 우리 다음 달에 강원도라도 다녀올까요? 선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 좋아요가 나올 때마다 선미 씨는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항상 겨울 같았어요. 차갑고 고독하고 조용한 계절. 하지만 지금은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따뜻하진 않지만 얼음이 녹고 있는 느낌. 그런 계절이요. 태수 씨와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재혼을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저 편하게 만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선미 씨의 삶은 충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태수 씨 만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되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꾼 건 말 한마디뿐이었는데 내 인생 전체가 달라졌다는 걸요. 세 번째 이야기. 진희 씨 64살. 진희 씨의 입버릇은 혼자가 편해요였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편했을까요? 아니면 관계가 두려웠을까요? 사실 진희 씨도 잘 몰랐습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 이후로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가끔 엄마,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라고 말하면 진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가 편해.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옆에 누군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덜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어요. 나는 이미 익숙해졌어. 지금 와서 누굴 만나 또 상처받을 필요 있나? 어느 날 진희 씨는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날 진희 씨 옆자리에 남성 한 분이 앉았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웃는 얼굴이 편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그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던가요? 저는 손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긴 했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도 그 남성은 진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친해졌어요. 그의 이름은 영수 씨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되었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가끔은 외로워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사는 지 오래됐는데 익숙한 거랑 편한 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진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러다가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나는 혼자가 편한데. 하지만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혼자가 편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거야? 네, 좋아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그림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배우러 온 게 반이고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온 게 반이에요. 영수 씨의 말에 진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가끔 답답해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건데 나이 들면 그걸 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진희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왜 외롭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걸까? 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약해 보이는 걸까? 몇 주가 지난 후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수업 없는 날에도 이야기 상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진희 씨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천천히요. 그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문을 반쯤 열어둔 표현. 영수 씨는 알아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정말로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급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다가 점점 2번, 3번으로 늘어났고 가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진희 씨는 이 속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혼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아닌 그저 편하게 만나고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그런 관계. 어느 날 진희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편했던 건 고독이 아니라 익숙함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익숙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걸. 영수 씨와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계절이 되어 주었어요. 진희 씨가 힘들 때 영수 씨는 그냥 옆에 있어줬고, 영수 씨가 외로울 때 진희 씨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재혼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진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온도라는 걸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나는 달라. 나는 정말 혼자가 편해. 혹은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야. 그냥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나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거라고, 남한테 기대지 않는 게 당당한 거라고, 이 나이에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안의 빛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외로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질 행복이 더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언젠가 끝날 수 있고 그 끝을 마주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작하지 않기로 합니다. 문을 닫고 벽을 쌓고 혼자가 편해요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영상 마지막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한 게 언제였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나요? 1년 전, 5년 전, 아니면 10년도 넘었나요? 이 질문을 기억하고 계세요. 영상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말이 만드는 관계의 온도. 우리가 평생 배운 말은 거리를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는 내게 다가오지 마세요. 됐어요는 나는 필요 없어요. 혼자가 편해요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이 말들은 모두 방어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방어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자기를 가두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려고 성을 쌓았지만 결국 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바꾸면 됩니다. 괜찮아요. 대신 괜찮지 않아요. 고마워요. 됐어요. 대신 좋아요. 혼자가 편해요. 대신 천천히요.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들은 문을 여는 언어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언어, 관계를 시작하는 언어, 가능성을 만드는 언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믿고 됐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필요 없어라고 믿으며 혼자가 편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는 불편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런 삶이 됩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면 믿음도 바뀌고 삶도 바뀝니다. 남성들이 말하는 것, 여기서 잠깐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0 후반에서 70 초반에 남성 3분이 말했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화려한 사랑보다는 편한 대화가 더 좋아요. 그냥 옆에 앉아서 오늘 뭐 했는지, 날씨가 어떤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분이 고마워요라고 할 때 그게 참 좋아요.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부담 없이 만나고 부담 없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 말들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중년 이후의 남성들은 심쿵하는 사랑보다 편안한 관계를 원합니다. 거창한 약속보다 소소한 대화를 원하고 화려한 로맨스보다 잔잔한 동행을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문을 닫는 말 대신 문을 여는 말을 하는 것, 부담을 주는 말 대신 편안함을 주는 말을 하는 것, 거리를 만드는 말 대신 가까워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계절을 바꾼다. 계절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해요. 겨울이 봄이 되려면 먼저 얼음이 녹아야 하고 땅이 말라야 하고 새싹이 돋아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는 겨울입니다. 닫힌 관계, 고독의 계절, 천천히 오는 봄입니다. 부담 없는 가능성, 조심스러운 시작, 좋아요는 여름입니다. 설렘이 피어나는 계절, 함께 걷는 시간, 고마워요는 가을입니다. 관계를 있게 만드는 성숙,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 당신은 지금 어떤 계절에 있나요? 그리고 어떤 계절로 가고 싶으신가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계절을 바꾸는 것도 말 한마디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만들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 괜찮아요 대신 고마워요. 누군가 함께 가자고 할 때 됐어요 대신 좋아요. 누군가 연락하자고 할 때 혼자가 편해요 대신
천천히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 인생의 계절을 조금씩 바꿀 겁니다. 존재의 언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말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괜찮아요를 달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고, 됐어요를 반복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된 존재로 만들며, 혼자가 편해요를 고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외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면 존재도 바뀝니다. 고마워요를 말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되고, 좋아요를 말하는 사람은 열린 존재가 되며, 천천히요를 말하는 사람은 가능성을 품은 존재가 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삶이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말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큰 용기가 아니라 작은 말에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을 시작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큰 용기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고마워요. 좋아요. 천천히요. 이 작은 말들이 관계의 문을 열고 사랑의 가능성을 만들어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위대한 시작에서 나오지 않는다. 작은 것들의 축적에서 나온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고백이나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 작은 변화에서 시작돼요. 은정 씨가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한 순간, 선미 씨가 좋아요 라고 대답한 순간, 진희 씨가 천천히요 라고 문을 열어둔 순간, 그 작은 순간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좋아요. 천천히 함께 가요. 그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계절을 바꿀 겁니다. 영상 초반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한 게 언제였나요? 이제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그게 너무 오래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관계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됐어요가 아니라 함께해요. 이 말들이 당신의 삶에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은정 씨가 마트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괜찮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건 단순히 짐이 무겁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10년 동안 닫혀있던 관계의 문을 열었어요. 당신도 솔직해지세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 솔직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떻게 들리셨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계절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듯이 사람의 마음도 천천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문을 닫는 방향으로 가느냐, 문을 여는 방향으로 가느냐, 말을 바꾸는 건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괜찮아요를 고마워요로, 됐어요를 좋아요로, 혼자가 편해요를 천천히요로, 이 작은 변화가 당신 인생의 계절을 바꿉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관계는 계절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계절을 바꾸는 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을 남기고 싶어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사랑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말이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랑을 만나느냐를 결정한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당신 인생의 계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요. 혼자라는 겨울이 함께라는 봄으로 바뀌고, 외로움이라는 밤이 따뜻함이라는 아침으로 바뀌는 걸요. 그 변화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시작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고마워요. 좋아요. 천천히요. 이 세 마디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써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